윤정자 72는 저녁마다 밥상을 반듯하게 차린 뒤 건너편 빈자리에 젓가락을 눕혀두곤 했다. 아들 민수 45가 늦는 건 늘 있는 일이었지만 며느리 최세영 42의 표정은 요즘 유난히 반짝였다. 어느 날 세영은 갑자기 식탁 위에 흰 봉투를 툭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희미한 점과 곡선이 찍힌 사진, 축 임신 도장이 선명한 진료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정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정말이냐? 세영은 어깨를 살짝 오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던 손주예요, 어머니. 순간 식탁 위 등불이 한 톤 밝아진 듯 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다. 오래된 관절이 딱 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밤새 그녀는 아기의 이름 후보를 적어 내려갔다. 별, 산, 강, 봄. 새벽녘 창틀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불현듯 불안이 스쳤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러나 봉투 속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자 의심은 금세 감탄으로 덮였다. 다음 날 정자는 시장에서 최고의 미역을 골라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가 집 안구석을 돌았다. 세영은 입덧이 심한 척 국 한 숟갈만 뜨고는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흔들림 없는 실리콘 복대, 자석 버클, 비상용 접착 패치. 거울 앞에서 배를 받쳐 착용하자 매끈한 곡선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장식장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확인했다. 괜찮아. 완벽해.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가라앉았다. 민수는 퇴근 후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은 어디로 다녀? 세영은 지체 없이 병원 이름을 댔다. 대기실 사진, 복도 바닥문의, 간호사 명찰까지 머릿속에서 복기했다. 실제 예약은 없었지만 그녀는 미리 인터넷에서 병원 내부 사진을 모아 세부를 외워뒀다. 민수의 눈에 의심이 스치려는 찰나 정자가 미역국을 내오며 분위기를 바꿨다.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세영은 잠시 생각하다 오이 소박이요 하고 웃었다. 그날 밤 정자는 서랍 속 오래된 유언장 메모를 꺼냈다. 손주에게 집을 남기되 자녀가 가진 빚을 제외할 것. 그녀는 메모에 작은 별표를 하나 더 그려 넣었다. 새 생명이 오고 집안이 이어진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미소 짓는 듯 보였다. 정자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야. 창밖에 첫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 하나가 오래 잠겨있던 그녀의 마음 문을 사뿐히 열어젖혔다. 다음 주말 세영은 임신 앱을 설치해 태아 주차 알림을 일부러 크게 켜두었다. 거실 한복판에서 하이톤 멜로디가 울리자 정자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웃었다. 아가가 벌써 이만큼 자랐대. 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는 그 모습이 눈부셔 바라보다 며느리의 시선이 거울을 스치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짧은 순간 정자의 뒷목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세영은 복대를 풀어 서랍 맨 아래에 눌러 넣었다. 접착제가 피부에 남긴 붉은 자국이 따끔거렸다. 거울 속 자신의 배는 평평했고 그녀는 그 평평함을 양손으로 가려보았다. 조금만 더. 낮게 속삭인 뒤 작은 공책을 펼쳐 일정표를 적었다. 가짜 초음파 예약일, 부모교실 수강일, 태동 인증 영상 촬영일. 빈칸 옆에는 굵은 동그라미가 줄줄이 이어졌다. 계획은 견고했고 견고함은 곧 진실처럼 보이게 한다. 비 내리던 새벽 정자는 부엌에서 혼자 미역을 헹기며 귀를 세웠다. 방문 틈 사이로 세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고른 호흡, 흔들림 없는 수면. 입덧이 그렇게 심한데 왜 밤은 편할까? 사소한 의문이 씨앗처럼 어둠 속에 심어졌다. 그녀는 헹굼물을 버리려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가 멎으면 모든 게 맑아질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틱.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정자는 아침부터 상자를 꺼냈다. 오래 모아둔 적금 통장, 집문서 사본,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그녀는 가족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이 집은 태어날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잠시 흔들렸다. 민수는 놀랐고 세영은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지 않으셔도. 민수가 머뭇거리자 정자는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다. 정해둘수록 마음이 편해. 그녀는 손주가 집안을 다시 묶어줄 줄 알았다. 세영의 연기는 더 섬세해졌다. 그녀는 새벽에 알람을 맞춰 입덧으로 화장실을 드나들었고 낮에는 침대에서 허리를 받치고 누워 스트레칭 영상을 틀었다. 오후가 되면 배를 감싼 복대를 한 단계 더 키웠다. 부풀어 오른 원피스 주름이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자는 그 그림자를 보며 참 신비하다 하고 중얼거렸다. 신비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질문이 늦어진다. 병원 예약일 세영은 진료표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접수번호, 담당 의사, 대기 인원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은 디자인 앱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정자는 의심 대신 감탄을 택했고 민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휴대폰을 오래 내려다봤다. 정말 드디어. 그러나 화면 구석의 작은 픽셀 깨짐이 그의 눈에 걸렸다. 이상하네. 그가 사진을 확대하려는 순간 상사가 들어왔고 의심은 하품처럼 미완으로 접혔다. 그날 저녁 이웃 박 여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붙였다. 며느리 배가 한쪽만 뾰족하더라. 요즘 유행하는 복대라던데. 정자의 미소가 잠깐 얼었다. 복대요? 임산부가 허리 보호하려고 차는 거 있잖아요. 다들 한다더라고. 말은 달콤한 사탕처럼 시작되지만 삼키고 나면 목을 긁는다. 정자는 그 말을 집까지 들고 와 찬장에 넣어두려 했으나 문이 닫히지 않았다. 오늘따라 경첩 소리가 유난히 컸다. 세영은 시어머니가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챘다. 그래서 더 치밀해졌다. 그녀는 중고 사이트에서 초음파 프린트를 주문했고 판매자가 넣어준 외래 진료 스티커를 옮겨 붙였다. 또한 카톡 프로필을 태아 일러스트로 바꾸고 배경음악을 자장가로 설정했다. 작은 장치들이 진실의 외관을 덧칠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정자의 친구들도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집은 축복의 상자들로 포개졌다. 그러나 축복의 무게는 때로 바닥을 삐걱이게 했다. 정자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집문서를 만지작거렸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서둘러 확정한 약속은 돌이키기 어려웠다. 그녀는 남편의 옛 메모를 펼쳐 읽었다. 증여는 서두르지 말 것. 그 문장이 낡은 잉크 냄새와 함께 올라왔다. 정자는 메모를 접어 가슴께에 넣었다. 따뜻해지는 대신 이상하게도 서늘했다. 다음 날 민수는 세영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가을바람이 배를 스치는지 세영은 과장된 제스처로 배를 감쌌다. 조심해, 우리 애. 민수의 표정이 흐트러졌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옆구리를 감싸며 배의 탄력을 느꼈다. 단단하고 일정한 곡면. 살의 미세한 떨림 대신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반발. 뭐지? 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세영은 그 눈치를 읽고 손을 툭 쳐냈다. 만지지 마. 불안해.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세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복대를 풀어 새 접착 패치로 갈아붙였다. 거울 속에서 배의 곡선이 다시 완벽해졌다. 흔들리지 마, 최세영.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흔들리는 건 상대의 신뢰여야 했지 자신의 손놀림이 아니어야 했다. 그 밤 정자는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산부인과 동행. 둥근 글씨로 적힌 세 단어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다. 세영은 메모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날은 검사가 안 돼요. 준비된 변명은 이미 주머니 속에 접혀 있었다. 지금 당장 확인이 정말로 필요했다. 꽃. 세영은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추고 배를 어루만지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복대를 조정하는 손길은 이제 능숙했다. 접착 패치를 갈아붙이고 배의 크기를 주차에 맞춰 조금씩 키웠다. 스마트폰으로 임신 주차 앱을 확인한 뒤 일기장에 날짜와 가짜 증상을 꼼꼼히 적어 넣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종일 누워 있었다. 저녁에 오이 냄새가 역겨웠다. 작은 글씨는 마치 신앙 고백처럼 줄줄 이어졌다.
정자는 방을 스치다 그 일기장을 보게 됐고 눈가가 젖었다. 아가, 너희도 고생이 많구나.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이웃 박 여사가 다시 찾아와 귓속말로 물었다. 며느리 배 모양이 좀 이상해. 태아 위치가 매번 바뀌지 않니? 정자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귀에 맴도는 의심은 떨칠 수 없었다. 민수도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저녁 그는 아내가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다 서랍 속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실리콘 복대와 여분 패치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세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는 황급히 덮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세영은 의심을 무마하기 위해 더 치밀해졌다. 병원 예약 문자를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초음파 사진을 내려받아 출력했다. 사진 한쪽에는 가짜 병원 로고를 합성해 붙였다. 정자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안방 벽에 걸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 친구들이 찾아와 사진을 보며 축복을 쏟아냈다. 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했다. 연극은 완벽했다. 하지만 완벽은 늘 의심을 낳았다. 민수는 밤마다 아내를 바라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의심은 죄야. 아이가 듣는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손주는 눈치챘다. 할머니, 엄마 뱃속에 아기가 진짜 있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이 부드럽지 않고 떨렸다. 어느 날 합창반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했다. 딸이 그 병원 다니는데 임신부 목록에 며느리 이름이 없더래. 정자는 웃어넘겼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그날 밤 그녀는 세영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 문틈으로 스며나온 희미한 빛, 책상 위에 놓인 복대의 실루엣. 정자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이내놓았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은 곧 파괴였다. 세영은 다음 날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가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아기 태어나면 아파트 방 하나 내줄 거죠? 정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영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복대가 만들어낸 곡선 위로 그녀의 야심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날 저녁 정자는 잠들지 못했다. 벽의 그림자가 배처럼 불룩해 보였다. 그림자 속에서 웃는 세영의 얼굴이 겹쳐졌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곧 눈을 감았다. 믿음은 때로 의심보다 달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든 빗줄기처럼 거짓은 결국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자는 며느리의 임신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잔치를 준비했다. 손주 맞이 잔치라는 이름으로 친지와 이웃들을 초대했다. 거실에는 풍선과 현수막이 걸렸고 식탁에는 과일과 떡이 수북했다. 세영은 두꺼운 복대를 착용하고 배를 받치며 의자에 앉았다. 초대받은 이웃들은 입을 모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축복이네. 손주 보게 됐다니 부럽다.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기적 같았다. 행사가 무르익자 한 이웃이 말했다. 우리 집 아기는 심장 소리 들려주던데 혹시 지금도 들을 수 있나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다. 정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럼 가능할 거야. 그러나 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오늘은 기계가 집에 없어요. 변명은 서툴렀다.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고 이웃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잔치가 끝난 뒤 정자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세영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울 앞에서 복대를 벗어 던졌다. 허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세영은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상속만 받으면 돼.
그러나 그 순간 방문 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자였다. 복대의 실루엣을 본 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자는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최세영 씨 예약이 있나요? 간호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정자는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직접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민수는 아내의 행동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세영, 왜 병원에서 내 기록이 없다고 하니?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세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민수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손주만 있으면 가족이 완벽해질 줄 알았어. 흐느낌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이 번뜩였다. 정자는 방 문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 대신 결심이 굳어졌다. 며칠 후 정자는 친구 모임에서 일부러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세영이가 임신했잖아. 그러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친구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몇몇은 눈을 피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가짜 임신이라는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번졌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밤 세영은 복대를 풀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바로 미소를 지으며 배를 어루만졌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녀의 속삭임은 거짓이지만 욕망은 진짜였다. 문 밖에서 그 속삭임을 들은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이제 곧 폭풍이 집안 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이었다. 정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수와 시간을 맞춰 세영의 병원 방문일에 동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총검사라서 동행이 필요하대. 정자는 미리 인쇄한 동의서 양식을 들고 있었다. 세영은 눈을 크게 떴다. 오늘은 초음파가 아니라 상담이에요. 정자는 미소만 지었다. 상담이면 더 좋지. 같이 듣자. 장난기 없는 미소가 칼날처럼 번뜩였다. 병원 로비에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던 순간 세영은 화장실로 뛰었다. 정자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접수 창구로 가 조용히 물었다. 최세영 환자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예약이 없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 세영은 거울 앞에서 땀을 닦으며 복대를 조여붙였다. 겁과 분노가 동시에 꿈틀거렸다. 버텨. 이대로 밀고 가. 정자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니? 세영은 문틈으로 미소를 흘렸다. 긴장해서 그래요. 정자는 한 발 물러섰다. 잠시 후 민수가 도착했다. 그의 눈은 초췌했고 손에는 작게 접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서랍에서 발견한 복대 사진을 내밀었다. 세영의 미소가 깨졌다. 허리 보호용이야. 그럼 지금 벗어.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 순간 정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벗지 말자. 집에서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다. 정자는 식탁 위에 흰 보자기를 펼치고 그 위에 초음파 사진, 진료서, 복대 접착 패치,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예약 없음 안내지를 차례로 올려놓았다. 설명해라. 세영은 처음엔 울었고 곧 분노했다. 왜 나를 의심해요? 내 몸은 내 거예요.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복대를 가리켰다. 내가 가진 건 생명이 아니라 장치다. 민수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머릿속에서 결혼식 장면과 오늘의 장면이 충돌했다. 우리에게 왜 그랬어? 세영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사랑받고 싶었어. 어머니 사랑, 당신 사랑 모두. 아이만 있으면.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보자기를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녀는 복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세영은 그 움직임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정자는 문을 닫았다. 문턱에서 바람이 멎었다. 밤 집은 폭풍이 지난 해변처럼 고요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사진을 반복해서 넘겨보았다. 똑같은 초음파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떠 있다는 걸 그는 이미 확인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았다. 벽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다. 무엇이든 오래 속이면 가장자리부터 들리기 마련이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녀는 낮게 묻고 눈을 감았다. 돌아선 뒤 그녀는 유언장 메모에서 손주에게 증여 부분을 펜으로 긋고 빈칸을 만들었다. 빈칸은 결심의 모양이었다. 그녀는 펜촉을 탁 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일을 준비하자. 창밖으로 새벽바람이 들었다. 바람은 오래된 커튼을 스치며 작은 파도 소리를 냈다. 파도는 때맞춰 무너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이웃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정자는 문틈으로 짧게 웃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밤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세영은 혼자 방에서 복대가 사라진 빈자리를 쓰다듬었다. 살갗은 텅 비었고 마음은 더 공허했다. 그녀는 서랍 척칸에서 예전 신혼여행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그녀는 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오래 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엎었다. 내일 그녀는 또 다른 거짓을 찾아야 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새벽 종이 멀리서 울렸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켰다. 숨이 아렸지만 눈은 조금 맑아졌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자. 거짓은 말로 이기기 어렵지만 기록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아침 햇빛이 거실 카펫에 길게 번졌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날짜를 적었다. 사실 확인서. 그는 동일 초음파 링크, 통화 녹취 요약, 복대 사진을 붙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다. 거짓 임신 정황.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그의 안에서 무너진 시간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기록은 냉정했고 냉정함은 그에게 숨쉴 틈을 줬다. 정자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자 마음이 잠깐 풀렸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틈새로 아무 소리도 새지 않았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곧 폭발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었다. 1. 증여 계획 철회. 2. 유언장 수정. 3. 가족회의 소집. 숫자는 계단처럼 보였다. 올라야만 했다. 세영은 거울 앞에서 고정대를 만지작거렸다. 복대가 사라진 자리에 공기가 닿았다. 찬 공기가 아팠다. 그녀는 화장대를 정리하며 속으로 반복했다. 실수하지 마. 눈물, 타이밍, 사과, 반전. 새벽 동안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두었다. 병원에서 기록을 잘못 입력했다. 임신 초기라 초음파가 흐렸다. 허리 보호대일 뿐이다. 말은 준비됐지만 표정은 허술했다. 거짓의 가장 큰 적은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민수는 인쇄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을 보자. 세영은 종이를 훑어보더니 손을 떼었다. 당신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정자는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 하나만 보자. 그녀는 안에 든 오래된 메모를 펼쳤다. 증여는 서두르지 말 것. 그녀는 펜으로 굵게 줄을 그었다. 나는 오늘 이걸 지킨다. 세영은 눈을 감았다가 떠올렸다.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나도 두려웠어요. 아이가 없으면 버려질까봐. 정자는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아이가 없어도 가족이다. 하지만 거짓은 가족을 부순다. 민수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그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정자는 서랍에서 봉투를 더 꺼냈다. 오늘 오후 변호사와 만나 유언장부터 고치겠다. 증여 계획은 전부 보류다. 세영의 얼굴이 질렸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지금이 아니면 더 깊어진다. 정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웃 박 여사가 떡을 들고 서 있었다. 반가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이었다. 정자는 문을 조금만 열고 떡을 받았다. 고마워요. 오늘은 좀 바빠요. 소문은 문틈으로도 들어왔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다. 상담 예약 공증 해지 증여 취소. 일정이 한 줄씩 채워졌다. 그는 메모 마지막 줄에 적었다. 저녁 가족회의 사실 공개. 글자를 쓰는 동안 심장이 덜 뛰었다. 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정자는 방문 앞에서 한숨을 길게 쉬었다. 집안 공기가 약간 가벼워진 듯 했지만 그것은 폭풍 직전의 고요일지도 몰랐다. 해가 기울 무렵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수정했다. 손주 출생 확인 후 일정 비율 증여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조건은 쇠사슬이 아니라 울타리였다. 울타리는 집을 보호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정자는 가볍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계단 손잡이를 짚는 손이 차가웠다. 그러나 발걸음은 단단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 겨울나무를 보았다. 잎을 다 떨군 나무는 비로소 모양이 선명했다. 진실도 그렇게 드러난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불이 켜졌다. 민수는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두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갈 뒤 정자가 말했다. 오늘 밤 너의 선택을 듣겠다. 세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다. 방금 전까지 연습한 문장들이 혀끝에서 사라졌다.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틀렸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애매한 고백이 더 큰 균열을 예고했다. 거실 시계가 크게 울렸다. 저녁 7시 가족회의가 시작됐다. 정자는 식탁 위에 하얀 종이를 펼치고 말했다. 오늘 끝내자. 민수는 사실 확인서를, 정자는 병원 통화 기록 메모를, 그리고 인터넷에서 확보한 동일 초음파 캡처를 내놓았다. 세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처럼 눈물을 꺼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를 몰아붙이지 마요. 나도 외로웠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외로움이 거짓의 면허증이 되진 않는다. 민수는 사진을 세영 앞에 밀었다. 이건 내가 보낸 초음파와 똑같아. 사람 이름만 다르지.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초기에 흔한 일이야. 민수의 손등에 힘줄이 섰다. 그럼 병원에 바로 가자. 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정자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증여 취소 통지서다. 오늘 발송했다. 종이 위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세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방에서 접시가 하나 미끄러져 깨졌다. 소리에 놀란 손주가 방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아이를 달래 방으로 돌려보냈다. 정자는 부서진 접시 조각을 주었다. 날이 예리했다. 이 집 다시 붙여야 한다.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그녀는 말했다. 세영은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정자의 눈동자가 잠시 젖었다가 곧 맑아졌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은 버린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이웃 박 여사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소문이. 정자는 문을 닫았다. 오늘은 사양할게요. 소문은 이미 골목을 돌아 집 안으로 스며든 뒤였다. 휴대폰 단톡방에는 가짜 임신? 이라는 말풍선이 줄줄이 떠올랐다. 세영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당겼다. 빛이 차단되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늘 너를 보호할 마지막 이유를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할 거야. 세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기회는 진실을 말할 때 생긴다. 지금 모두에게 말해라. 잠시 정적. 세영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 대신 울음이 흘렀다. 정자는 물수건을 가져와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닦아도 얼룩이 남았다. 오래된 얼룩은 결 속에 스며든다. 그녀는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내일 병원 간다. 확인하자. 세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집 전체를 구분선처럼 가르며 퍼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메시지는 더 거칠어졌다. 속였대? 유산 노렸대? 민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는 정자에게 담요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자는 담요를 잡고 웃었다. 미안하단 말은 나중에 하자. 내일의 일부터 하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등을 맞대고 앉았다. 등과 등이 닿자 서로의 체온이 겨우 전해졌다. 체온은 아주 작은 평화였다. 한밤중 세영은 몰래 방을 나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복대를 꺼내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다시 붙일까? 도망칠까? 창밖 도로에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스쳤다. 그녀는 복대를 서랍에 던지고 현관 앞에 섰다. 신발끈을 잡았다 놓았다. 결국 문에서 손을 뗐다. 도망보다 더 어려운 건 머무르며 책임을 듣는 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정자는 잠들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정자는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앉아라. 세영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정자는 찻잔 2개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내일 내가 말하고 우리가 듣는다. 그것이 시작이다. 세영은 찻잔을 감싸쥐었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찔렀다. 그 열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는 더 꽉 쥐었다. 내일 거짓이 하나라도 더 나오면 우리는 각자 길을 간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밤은 길었다. 초침은 더 크게 울렸고 세 사람의 숨은 작아졌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정자는 손을 꼭 모았다. 오늘 확인하자.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임신 소견 없습니다. 문장은 단단했고 방 안의 공기는 얇아졌다. 세영은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병원 밖 벤치에 앉자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도 돌아가고 싶어. 정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돌아오려면 먼저 멈추고 인정해야 해. 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해요. 나는 거짓을 만들었고 그 거짓으로 모두를 아프게 했어. 민수는 차갑게 물었다. 왜? 사랑받고 싶어서. 한 번만 제대로. 말은 짧았지만 길게 흔들렸다.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는 이혼 상담을 받았다. 정자는 대기실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손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엄마 나빠? 정자는 답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길을 잃었을 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길을 찾아오겠네.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위로는 작은 손에서 왔다. 저녁 정자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증여 계획 전면 취소. 조건부 조항 도입. 구체적인 문장은 집을 지키는 울타리 같았다. 문자를 보낸 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벽에 걸었다. 오래 비워둔 못자국이 가려졌다. 빈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결심이었다. 세영은 호텔 같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작은 방, 작은 창, 작은 침대. 그녀는 복대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묶었다가 다시 꺼냈다. 쓰레기통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거짓을 버려도 상처는 남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전화를 들었다 놓고 또 들었다. 결국 정자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치료받을게요. 상담도 다닐게요. 짧은 침묵 뒤 정자가 대답했다. 좋다. 하지만 천천히 와라. 천천히가 더 오래 간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서류 봉투는 책장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마주 앉아 물을 마셨다. 말은 적었고 눈은 충혈됐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가 말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은 건조했지만 건조함이야말로 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이었다. 동네에는 소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대문 앞에 작은 화분을 두고 갔다. 누군가는 쪽지에 적었다. 버티세요. 정자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새잎이 아주 작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그 말은 주문 같았다. 문득 창밖 하늘이 넓어 보였다. 마지막 장면 아침. 정자와 손주가 시장을 걸었다. 오늘은 미역과 두부를 사자. 손주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와? 정자는 미소 지었다. 길을 찾고 있대. 길을 찾으면 집을 찾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세영이었다. 오늘 상담 다녀왔어요. 정자는 답장을 천천히 썼다. 잘했어. 천천히 오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지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밤 거실 등만 켜두고 정자는 공책을 펼쳤다. 오늘의 목록을 지우고 새로운 목록을 썼다. 일손주와 도서관 가기. 이세영 상담 일정 확인. 목록 옆에 별을 그렸다. 세영은 고시원 복도 끝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에 적었다. 거짓을 버린 자리엔 빈틈이 생긴다. 빈틈을 채우는 건 책임. 저장 후 전화기를 뒤집었다.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왔지만 조금 가벼워졌다. 민수는 한밤중에 깼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오래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는 믿어보기로 했다.